2018년도 6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2018년도 7월 24일 날 0.345 비트코인이에요. 대략 1억 원 달성했다. 32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매매를 했던 거예요. 저는 이 매매를 얘기할 때 2018년도에 수익률 15만 %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자칭 단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제가 포장을 하잖아요. 그만큼 저한테는 이 당시의 매매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 내역을 직접 다 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었어요. 언제든 다시 봐서 내가 그때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그런 점들을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, 요즘에는 AI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다시 정리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하는 걸 해봤어요. 요즘은 AI 시대잖아요. 저는 이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매매를 더 잘할 수 있을까,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냉정하게 잘 볼 수 있을까, 뭐 이런 점들이에요. 뭐 이걸로 제가 이 지표를 만들어서 뭐 자동 매매를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. 저는 철학이, 이 매매는 누가 대신 해줘서 뭐 시스템 트레이딩 이런 거 있잖아요, 그런 걸로는 원하는 수익을 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매는 내가 할 건데, 이 시장을 좀 읽을 때 이게 인간은 감정에 따라서 동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깊게 파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만들어 본 거는 이 윈진이라는 서비스인데, 내 거래 내역을 이 AI가 읽어서 이런 식으로 이 항목별로 분석을 해준다거나, 이 사람의 이 거래 패턴을 보니까 이 지금 시장은 얼마나 적합하냐 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74 정도, 지금은 뭐 내가 거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, 뭐 코치 페이지도 있고,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나의 DNA를 분석하는 건데, 그러니까 내 거래의 DNA를 분석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뭐 복귀 페이지는 거래 단위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. 제가 AI로 저의 계정 API 키를 등록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. AI가 정말 편하죠. 이런 식으로 제가 한 3, 4일 정도 걸려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것들,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매매하는 게 어떤 방향이냐, 이런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으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승률이라는 거예요. 당시에 제 승률이 88.4%였습니다. 129번을 수익 내고 손실은 17번 손실이 있었어요. 10번 들어가면 9번을 이기는 셈이라고 하는데, 요즘에 제가 이 챌린지 콘텐츠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. 이걸 보여드릴 때 이제 댓글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이 사람은 이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다, 너무 리스크가 높은 곳에서 막 들어가는 것 같다,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, 제가 이걸 만들면서 좀 느낀 게, 저의 이 승률이 제 머릿속에 너무 박혀있는 것 같아요. 제 스스로가, 나는 이 시장에서 타점을 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충분히 언제든지 난 수익을 낼 수 있다. 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장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, 그래서 좀 요즘 성적이 안 좋은데, 이걸 만들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. 자, 다음으로는 이 수익 팩터라는 게 있더라고요. 이거를 보면 1원을 잃을 때 얼마를 버냐, 뭐 이런 손익비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, 저는 1원을 잃을 때 약 43원을 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였냐, 일반적으로는 2원만 넘어도 우수한 전략이라고 하는데, 저는 이거에 비해서 훨씬 높은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. 이건 제가 다 AI로 분석해서 받은 결과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,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좋은 게 이 MDD라는 지표가 있더라고요. 최대 낙폭이라는 건데, 최고점 대비 가장 많이 얼마나 손실을 봤었냐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
내가 10,000불로 거래를 하는데 88,700불까지 떨어졌다가 상승을 했으면 마이너스 13% 정도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거니까 아마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자산을 저는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 기준이 20% 이상을 잃으면 상당히 복구를 하는데 힘들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매매를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1000불 챌린지를 한다, 저처럼 이렇게 1000불 챌린지를 한다고 하면 900불에서 한 800불? 여기까지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방어선이다라고 이 손절 기준을 또 참고하면서 거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734배의 수익을 내면서 가장 많이 빠진 게 14%, 또 이렇게 AI가 평가를 해줬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좀 내려보면은 이 레버리지 추이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좀 이렇게 높게 레버리지를 쓴 구간이 몇 번 있었어요.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. 레버리지의 이 사용 이 분포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높게 쓰다가 점차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서 일정한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거래당 손익률도 뭐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이렇게 크게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가끔씩 이렇게 튀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타 매매를 할 때 항상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먹어가면서 꾸준히만 이 위험도 관리를 해도 충분하다. 뭐 이런 걸 또 이 데이터로 직접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. 뭐 보유 시간은 다양하죠. 뭐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좀 짧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. 그리고 당시에 이 포지션은 롱 포지션, 그리고 숏 포지션, 그리고 스위칭을 꽤 많이 했어요. 이 당시에 이 비트맥스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롱을 들어갔다. 여기서 그냥 20만 개를 다시 숏으로 들어가면 이게 자동으로 그냥 스위칭이 되는 거였거든요. 롱 10만 개에서 숏 20만 개를 들어가면 10만 개에 대해서는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 10만 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숏 포지션으로 잡히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면서 스위칭을 좀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제 이 포지션 분석이 있는데 제가 롱 포지션을 이 정도 가져갔고 숏 포지션을 이 정도 가져갔다. 이거는 이 스위칭 내에서 좀 더 쪼개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스위칭 내에서도 쪼개서 롱과 숏으로 분리를 해보니까 롱이 82건 정도, 숏이 64건 정도로 승률이랑 그리고 평균 얼마나 순수 변동성을 가져갔냐. 비트코인 순수 변동성 2.2% 정도. 네, 롱으로는 그렇게 익절을 했고 숏으로는 1.93% 정도 익절을 했다.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있죠.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레버리지 아까 그래프로 보셨는데 한 배에서 5배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. 53회 정도 사용했고 6배에서 10배 정도도 꽤 많이 사용했습니다. 네, 여기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. 보통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써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마켓 세션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. 저는 이 뉴욕 세션에서 가장 승률이 좋았다고 합니다. 그게 언제냐면은 7시부터 00시로 알고 있거든요. 한국 시간으로. 그때 가장 뭐 수익률이 좋았고 승률도 좋았다. 여기 설명이 나오거든요.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앞에 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더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설명을 읽으시면 되겠고, 이 실행 품질에 대해서 저는 한번 살펴볼게요. 분할 진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분할 진입은 제가 이걸 또 만들면서 느꼈어요. 제가 이 당시에 분할을 정말 많이 했었구나. 저는 지금 챌린지를 할 때는 분할을 뭐 2번이나 3번 정도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. 이때 당시에 매매를 보니까 평균 5번 정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은 한 포지션에 보통 평균 4.9번 정도 나눠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. 제가 어느 순간에 이 매매의 습관이 바뀐 거라고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하는 챌린지도 좀 더 분할을 많이 해서 이 위험도 관리를 더 신경 쓰려고 그렇게 또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. 그리고 뭐 지정가 비율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고 물타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시면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밑에 리스크 지표도 있죠. 이 내용은 좀 어렵더라고요. 이 용어는 좀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, P&L에 대해서도 평균 얼마나 제가 이 순수 변동성 익절을
가져가냐? 보통은 1% 미만으로 많이 가져갔어요. 손실도 마찬가지로 1% 내로 손절을 많이 했다.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더 내려가서 이제 시장 적응력 뭐 이런 것도 있고 휴식 패턴도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 총평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매매한 거에 대해서 한번 총평가를 한번 작성해줘라 라고 이 AI한테 시켰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가장 유명한 기록 중 하나다. 이 본질은 극도로 정밀한 반복 수익 머신이다. 그러니까 한 번에 대박이 아니라 거래의 68%를 1% 내로 수익을 마감을 하면서 복리로 굴렸다. 저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. 약점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다. 위 카드들이 보여주는 패턴, 분할 진입, 지정가 위주로 그리고 승리 후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패배 후 방향을 전환하고 이건 감이 아니라 시스템이다. 뭐 시스템처럼 규칙을 잘 지켰다. 뭐 이런 이야기겠죠. 같은 규칙을 146번을 반복하니까 수익이 1734배 만들어졌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최종 이 네 가지, 이 매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손실을 제한하면 수익은 복리가 만들어준다. 손절을 정말 칼같이 해라. 이 말이잖아요. 뭐 제가 요즘에 솔직히 손절을 좀 잘 못한 거 사실입니다. 그게 요즘 시장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. 뭐 마이너스 2에서 보통 3%를 가져가면서 뭐 손절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추가 물타기를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뭐 강제 청산도 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반성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감정 없이 반복해라. 졌을 때 쉬는 능력을 길러라. 작은 구조적 우위를 장기적으로 쌓아라. 지정가 주문, 아무래도 지정가가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그리고 분할 진입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거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이 기능은 실제로 그 당시에 저의 이 느낌을 가장 잘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매매했던 거 있죠. 이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 이 타점을 리플레이 해보는 기능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니까 이때 진입을 하고 이때 진입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진입 마지막 청산을 여기서 했었다.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챌린지 매매 있죠. 이거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이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왜 이렇게 갑자기 요즘 2달 사이에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졌나.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여러 가지를 막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능을 만들면서 저도 만들고 아직 다 보진 않았어요. 다 보진 않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보면서 제 스스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매매 기법을 정립해 나가려고 합니다. 뭐 이 매매의 경우는 여기서 첫 번째 진입하고 두 번째 여기서 롱 진입하고 그리고 여기서 청산을 했죠. 여기서 익절을 했다. 평단이 이만큼 내려오니까 여기서 익절을 했다.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. 뭐 손절한 경우도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숏을 손절했었네요. 숏을 손절한 건데 여기서 이제 숏을 들어갔다가 이 큰 상승 한번 맞고 버티다가 여기서 손절을 했네요. 뭐 지금 봐도 손절을 그래도 나쁘지 않게 했죠. 결국에는 제자리에 돌아오는 움직임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. 이게 반등하면은 뭐 답이 없어지는 거니까. 그래서 이때 참았던 이 범위를 보면 무려 3.6%를 기다렸어요. 기다리고 그만큼 그 다음에 내려오고 나서 손절을 했네요. 지금 보니까 3.6%도 견디고 그래도 이렇게 손절을 했었네요. 뭐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었고 또 몇 개 한 번 더 볼까요? 손절한 거 좀 수익을 크게 낸 게 뭐가 있나. 이런 자리도 있었어요. 보시면은 리플레이 보면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익절. 이때는 더 크게 내렸던 건데 너무 익절을 빨리 해서 결국 못 먹었던 또 매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전체로 표기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했던 타점들이 전부 다 차트에서 표기됩니다. 지금은 1시간 봉인데 좀 지저분하죠. 이 평단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UI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뭐 이거를 더 만져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요즘 제가 이렇게 방황하는 이런 시기에 이거를 보니까 뭔가 그래도 좀 용기가 다시 한번 생기고
마음도 다시 한번 잘 좀 다져볼 수 있겠더라고요. 이용을 하려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2018년도 때니까 지금이 26년도죠. 8년이나 된 매매예요, 벌써. 그래서 사실 이 장세라는 게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 이 당시에 이 매매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익절의 범위라든가 1%만 먹으면서 계속 리스크 관리에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다.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매매 기법이잖아요. 복리 매매를 한다고 봤을 때 보통은 막 선물 거래에서 스윙을 얘기하거나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, 이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가 레버리지랑 롱과 숏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선물인데, 레버리지를 쓰면서 이걸 또 길게 가져가겠다.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. 물론 그거에 대한 대가는 단타를 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 선물은 기본적으로 또 펀딩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홀딩하는 수수료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. 스윙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래서 단타를 항상 추구해 오면서 이제까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, 제가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지만,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이 거래 패턴도 이 거래 습관도 많이 바뀐 것 같고,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, 마침 이 AI라는 게 요즘에 기술이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딩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도 이 도움을 좀 공유해 드리고자 이번 영상에서 저의 이 자칭 단타 1이라고 부르는 이 비트맥스 매매 기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오랜만에 그 당시에 제 매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.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이 일별 P&L을 볼 수 있는 건데, 당시에 제가 매매를 했던 게 2018년 6월 22일부터 2018년도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매매를 했었거든요. 7월 한 25일까지를 24일까지 매매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, 자, 여기서 필터를 제가 매매를 했던 이 P&L만 보이도록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그러면은 2018년도 6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0.0065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한 거죠. 원화로 치면 대략 5만원 정도 됐습니다. 이때의 가치가 5만원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시간순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2018년도 7월 24일 날 이때 당시에 제가 달성을 한 게 10.345 비트코인이에요. 이게 한화로 한 8,500만원? 이 정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 1억 원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인데, 이 잔고의 증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. 32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매매를 했던 거예요.